네, 안녕하세요. i2a 시스템즈 구광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센서와 사물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주된 이제 시청자라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만 전달을 하게 돼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무런 관중 없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냥 뭐 유튜버들이나 익숙한 사람들이면은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네, 약간 어색하고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좀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충청남도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보내온 한 명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충남고를 졸업한 후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2003년도에 오게 돼서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었던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서천이라는 곳은 충청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굉장히 낙후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서천에서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발전이 좀 덜 된 곳으로 많이 인식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더라도 굉장히 포근하고, 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물론 많이 봤지만 실제 소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농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면서 자랐죠. 이런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낫, 이런 농기구들이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크게 많이 발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컴바인이라고 하죠. 컴바인, 이런 농기계들은 예전부터 사용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오게 되고, 또 지금도 센서와 로봇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계와의 인연을 맺어준 부분들은 저는 과학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삼촌이 제가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탕이랑 이렇게 로봇이 조그맣게 이렇게 떼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난감 가게가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죠. 구멍가게에서 불량식품처럼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탕을 물론 먹는 걸 좋아했지만 거기 로봇을 가지고 많이 놀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외삼촌이 과학상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과학상자를 가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굉장히 열중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봤던 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당시에 아무도 이 과학상자를 가지고 걷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놀면서 일단 두 발로 걷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두 발로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제 넘어지죠. 그래서 꼬리를 만들게 되었고, 또 꼬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공룡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해서 이제 공룡의 머리와 손과 다리, 꼬리를 흉내를 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출품을 했는데
다행히 그곳에도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1999년도에 이제 전국 기계공작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때 작품명을 쓰는 게 있었는데 뭐 이때 아까 드렸던 바와 같이 서천에서 많이 보는 것들, 그게 바로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힘들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로봇을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평소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룡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또 입에 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씨 뿌리는 걸로 그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중학교 때까지 사실 과학상자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과학상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상자 관련된 상을 받아서 사실 과학상자 이 경진대회에 대한 수상 경력이 저희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가서 보니까 뭐 과학고에서 배웠던 것들은 뭐 이 당시에 제가 했던 것들이랑 뭐 하등 관련이 없긴 했지만 제가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와 또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저의 어렸을 때의 추억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카이스트에 입주해 있는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 주 i2a 시스템즈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창업 멤버입니다. 저희 이제 허필원 대표와 구광민 대표, 네, 제가 구광민이고요. 둘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힘 센서와 신호처리 보드입니다. 네, 힘 센서와 신호처리 보드는 센서 신호를 받아서 사람들이나 또는 로봇이 알 수 있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5년 9월에 설립을 해서 10월에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센서와 로봇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2명의 대표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생체기계 연구실 졸업생 3명이 모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원 1명이 합류를 해서 총 4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힘 센서와 또 로봇 관련된 전문 기술과 또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센서의 구조, 응력 해석이라고 해서 힘이 이제 센서에 가해지게 됐을 때 센서에 얼마만큼의 변형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량을 측정해서 이 센서가 힘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런 센서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의 발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의 발에 부착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로봇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봇이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걷는 것을 보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서도 균형을 잡는 게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균형 감각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딱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로봇이 균형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센서를 발바닥에 배치를 해서 지금 왼발에 힘이 많이 실려 있는지 오른발에 많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금 무게를 이 사람이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왼발을 떼려고 하는지 오른발을 떼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작 의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힘 센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들의 이동성을 확보해주는 인맨 로봇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입는 로봇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맞추는 경쟁력이 자동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5년 안에 무게를 더 줄이고 배터리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 본격적인 입는 로봇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박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착용형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이 입는 형태의 로봇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이언맨을 통해서 이미 입는 로봇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센서와 그 다음에 모터, 구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 때문에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입었을 때 어떤 굉장히 컴팩트한 수트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로봇이 비교적 빨리 상용화될 수도 이제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힘을 보조해주지 않아도 이제 균형만 잘 잡아줄 수 있다면 노약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두 다리를 이용해서 로봇의 힘을 받아서 걸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같이 굉장히 어린이 또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고 또 다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편함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참여와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약을 갖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를 들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아프지만 일상생활을 정상인들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봇들이 많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로봇에서 사람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로봇에서 사람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힘 센서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활성도를 파악하는 근전도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이름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내용은 바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이런 사물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움직임들, 오픈소스를 이용한 작품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메이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야, 너 메이커 무엇이냐? 네 신발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메이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메이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이런 메이커라는 말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낮은 저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러한 메이커들에 대한 많은 필요들이 있고, 메이커들이 많이 이제 양산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이커에 대한 이 키워드는 여러분이 이 영상의 처음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억해 주실 하나의 키워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자료에서 보면 2009년도 세계적인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회사들의 어떤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아마 노키아라는 기업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2009년이면은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때 노키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전이죠. 2G 폰들, 뭐 폴더폰이나 아니면은 어떤 스틱형의 폰들, 플립폰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굉장히 우수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요. 보면 시장 점유율이 처음에 거의 뭐 40%에 육박하고 있던 그 점유율이 지금 보이시나요? 삼성이 23%, 애플이 15%인데 여러분은 뭐 삼성과 애플은 잘 아시겠죠. 여기에 others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others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작은 포션을 아마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은 지금 원래 뭐 애플이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첫 창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애플의 점유율도 보면 1년 만에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PC와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을 거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팽창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IoT라는 또 오늘 말씀드릴 또 하나의 키워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이 IoT 디바이스들 역시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노키아 갈 사람 하면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노키아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삼성에 가면 좋겠다. 네, 지금 제가 확인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손을 드셨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수능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10년이나 뭐 15년, 20년 후가 되겠네요. 그때도 삼성이 지금처럼 좋은 회사일 것인가? 물론 제가 삼성을 뭐 싫어하거나 뭐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성격이 굉장히 빨리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대한민국 5대 기간산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산업으로서 뭐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 자,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철강, 조선, 반도체, 여러분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의 비중도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아마 인지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나이에 이런 산업에 하게 된다면 사실 다행인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출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나의 월급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2019년도 하반기,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말이 되겠네요. 제조업 경기 전망 보면 철강 비가 오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전기 먹구름이 끼어 있네요. 조선 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좋지 못하고 불투명한 전망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감지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그 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경제에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앞으로 핵전쟁보다 바이러스 때문에 큰 경제적인 여파, 사람의 어떤 그 생명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 기간 산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그리고 나라 간의 어떤 수출과 수입에 굉장히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조금 같이 센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볼보라든지 아니면 스카니아 이런 큰 자동차, 버스, 트럭들에 대한 이제 그 발전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짐작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유럽의 경제나 경제활동, 생산활동이 사실 거의 멈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물량이 없게 되면 자국에서 소화되는 것 이후에 수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장들이 가동을 다 멈췄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네스, 자동차 전장 쪽이죠. 그 하네스 쪽에 물건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동차의 공장들, 현대나 그런 회사들이 실제 멈추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원자재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산업이 굴러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휴지를 사재기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휴지나 마스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자기 나라에서만 수요를 온전히 충당할 수 있는 나라가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이미 지난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중국으로 이전하고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던 회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의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거의 자연재해, 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생각하실 때 너무 나는 나중에 꼭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지금 이 직업이 유망하니까 나는 이 직업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10년 동안 사라진 직업과 또 10년 후에 또 사라질 직업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참고만 해서 하셔야지 지금 내가 이제 어떤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로봇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높으니까 로봇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사회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산업의 트렌드를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뭐 뉴스나 또 신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아이들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좀 생각해 볼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한 명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좋지 않은 의도로 사재기를 해서 싸게 마스크를 사서 비싸게 마스크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품만 마스크에서 뭐 어떤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걸로 달라질 뿐이지, 기업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윤의 창출이기 때문에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기업은 사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정말 가리지 않고 어떤 자기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를 할 정도로 이 산업의 현장은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야생의 세계와 같이 굉장히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관심이 많은데, CES라고 해서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죠. 네, 이런 CES 전자박람회에 참여하는 회사들 중에서 좀 예전과 달리 눈에 띄는 점 몇 가지를 보면, 기아, 또 벤츠, 또 뭐 어디 현대도 있을 텐데요. 네, 뭐 닛산,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런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전자제품 박람회에 이제 참여한다는 게, 세계 전자박람회에 참여해서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구상하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제품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기업이든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소비자가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가 많이 사는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가 관심이 없어 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한 명의 이제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 명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 모여서 소비자들이 정말 괜찮다고 판단하는 제품이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가 아닌 제조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어떤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발전되는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제 기계들이
사람이 그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커다란 기계가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뭐 증기기관 기관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뭐 기계를 만들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시작해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들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또 전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제 전기와 기기가 통합돼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게 되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ICT 기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지식 기반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 역할을 하게 된 시대를 이제 뭐 정보화 시대라고 하기도 했고, 3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이 정보, 지식 정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요즘 오늘날에도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 예전에는 뭐 어떤 정보를 어떤 컨설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그동안에 많이 쌓고 있었던 어떤 전문 기업이라든지 기술 기반의 어떤 벤처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 내가 한 명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죠. 내가 뭐 언제 어디에 갔고 나는 뭐 언제 뭘 어디에서 몇 번을 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누가 모으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모아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그냥 정보의 통계 처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 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이제 수단이 그 통계에 근거한 어떠한 수단이 행해지는 부분까지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나보다 구글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 구글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사진을 찍었고, 내가 어떤 식당에 갔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모으고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산업의 흐름에 굉장히 잘 맞고 또 그러한 산업의 필요를 굉장히 잘 포착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크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센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센서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일단 사물인터넷이라고 보면은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용어는 한국말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확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뭐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올레 기가 IoT 홈 매니저 예전에 한참 인터넷에서 많이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광고했었죠. 뭐 우리 집에 어떤 불을 끄고 켜고 에어컨을 끄고 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집에서만 했던 거를 밖에서도 끌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머님들께서는 좀 더 익숙하신 주제일 수 있을 텐데 요리를 하다가 시장에 나왔는데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를 또 생각하시다가 좀 불안해서 다시 집에 와서 가스불 확인하고 밸브 잠갔는지 확인하고 껐구나 괜히 왔네 이렇게 하고 시장 보러 가셨던 경험도 있으시죠? 근데 요즘에 IoT 밸브나 IoT 센서들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지금 딱 보면은 내가 밸브를 끄고 왔구나 잠그고 왔구나 뭐 이걸 알 수 있고
설령 잠그지 않고 왔더라 하더라도 네, 스마트폰에서 밸브 조정하면 네, 밸브 꺼지고 닫아지고 다 되죠. 네, 가스불을 껐는지 잠갔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집안에서도 많은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가 물건을 계속해서 24시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을 가지고 지금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또는 지금 가스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또는 가스가 누출됐다 안 됐다, 뭐 이러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서 그거를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내가 집안에 없더라도 인터넷에 어디서든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시작이 바로 이제 센서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과 센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되는 사물의 수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속하게 인터넷에 접속되고 있는 사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물의 정보를 이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을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로 통칭되는 모든 뭐 가전이나 뭐 가구나 이런 거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어떤 수단, 네, 그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에서 뭐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뭐 어두운지, 밝은지, 뭐 온도가 몇 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중, 혈당, 혈압, 온도, 습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이제 이러한 나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진단을 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든지, 또 나의 어떤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빌딩 같은 곳에서는 뭐 예전에는 뭐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뭐 다음날 아침에까지 뭐 불이 켜져 있더라, 뭐 에어컨이 켜져 있더라, 히터가 켜져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BMS,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러한 모든 전기, 뭐 조명, 난방, 냉방 이런 시스템들이 다 통합된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물에 없더라도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꺼진다든지, 사람이 없는 것을 인식해서 뭐 이제 뭐 냉난방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나 뭐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기기 간 융합 및 제어라고 해서 뭐 기기 간의 융합이 돼서, 예전에는 뭐 사람이 뭐 원격으로 뭐 이제 냉난방기를 조정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온도를 감지하거나 뭐 조명을 감지하거나 뭐 조도를 감지해서 어두울 때는 뭐 불을 켜고, 추울 때는 이제 난방을 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을 되게 된 거죠. 이제 어떤 제어 수단과 센서 수단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센서에서 스마트하게 센싱을 해서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놨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할 거야. 지금 추우니까 보일러를 틀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서 센서와 이 보일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이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뭐 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올 거고, 우리한테도 이제 많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도 이제 변화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은 이제 가스 밸브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면 그거를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용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일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업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를 예전에는 사실 기업 큰 회사에서 그거를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뭐 한두 사람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말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사람들의 개성이 사실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떠한 것을 관심 있어 하는지 잘 파악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들 간의 차이를 잘 파악해서 그 제품을 출시하는 것, 그것이 기업이 또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굉장히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불편한데 어떤 제품이 있다가 불편하면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불편 노트라든지 아니면 내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 기록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내가 쓰던 제품 중에서 불편하거나 고장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의 파급력가 훨씬 더 크겠지만, 내가 나중에 어떤 자라서 어떤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프리랜서를 할지라도 그러한 기록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기획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제조 시대라는 말을 요즘에 또 하기도 하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요즘에는 사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뒷부분에 오픈 소스라든지 메이커 이런 말들을 제가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더 많이 친숙하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친숙하게 경험을 하셔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블로그나 카페, 각종 SNS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센서를 가지고 또 생산자한테 어떤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치 정보 동의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사진 찍었는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기업에 실제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3D 프린터나 오픈소스 하드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삼성, 셰프 이런 제품들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랑 냉장고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고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뭡니다.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 네, 물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집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초창기에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음성 인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영상 인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다른 수단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안에 에어컨, TV,
세탁기, 공기청정기, 전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제어를 했었죠,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기만 하고 뭐 서비스만 등록한다면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 저희는 이제 뭐 카카오를 쓰는데요. 헤이 카카오 뭐 무슨 노래 들어줘 그러면 노래 들려주고, 또 아이들이 뭐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헤이 카카오 무슨 얘기 해줘 그러면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육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식물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식물의 온습도 정보를 내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서 이 식물에 지금 물을 줄 때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애견, 애묘, 고양이 강아지들 키우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키우는 집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외출이나 아니면은 뭐 휴가를 가거나 방학 때 집을 비웠을 때 이제 강아지들이나 어떻게 먹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을 위한 서비스들,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어떤 상태, 아이가 뭐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열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처음 기르는 이런 육아 초보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이 이제 예민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제품과 또 앱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 시계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안경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떤 센서가 내장이 되고 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도 보면은, 공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공장에서는 이 재고 파악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가동하는 그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장이 하루를 멈춘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고장이 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그걸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센서를 부착하고 이 기계가 지금 좀 진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날 확률이 이제 높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까지 이루어지는, 진단에서 뭐 요즘에는 뭐 예방 정비, 뭐 예지 정비라고 해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장치들과 뭐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은 뭐 집뿐만 아니라 뭐 가정, 그리고 이런 뭐 농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점점 더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사물 인터넷의 환경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물 인터넷의 환경은 크게 이제 인터넷망이 있으면 그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말단 부분, 센서들, 말단 부분과 연결되는 그 센서들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 말단 장치를 인터넷에 이렇게 하나씩 다 접속하려면은 모든 장치들에 사실 다 어떤 무선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스피커가 일종의 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이 스피커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제어가 되고, 또 스피커는 얘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서버나 클라우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날라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서버와 클라우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모든 이 데이터와 관련된 수집과 저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컫습니다. 단일 컴퓨터로 구성된 서버 또는 다수의 컴퓨터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뭐 내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내 인공지능 어떤 뭐 냉장고, TV를 통해서 나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기업 회사들이 만드는 그 서버에 모이고 있죠.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의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IoT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처리하고 시각화하고 장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플랫폼, 뭐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하나의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17년에는 450개 이상의 IoT 플랫폼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IoT 시스템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통신,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장치 관리 및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들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플랫폼을 사용하면 하드웨어, 말단에 아까 엔드노드라고 되어 있던 그런 디바이스와 센서들을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보면은 뭐 삼성, LG 뭐 여러 가지 제품의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각각 뭐 통신이나 프로토콜들이 다 호환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중간에서 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및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부분들을 역시 이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획득해서 데이터를 그냥 숫자만으로 보여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IoT 플랫폼의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이 센서 등의 말단 장치는 이제 엔드노드나 디바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뭐 UI라는 말 익숙하시죠? 그래서 사용자가 모인 정보들이나 시각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뭐 대시보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뭐 자동차에서 대시보드 뭐 계기판, 자동차의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은 뭐 속도, 그 다음에 뭐 연비,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알림등 같은 게 뜨죠. 뭐 엔진 체크, 뭐 미션 체크, 타이어 압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센서에서부터 엔드노드에서 데이터를 쭉 모아서 클라우드에 모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좀 알기 쉽게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뭐 막대나 뭐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그런 뭐 웹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 앱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라는 말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픈소스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게 사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회로도나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하드웨어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보드 또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아두이노는 뭐 교육이나 아니면 뭐 패션이나 어떤 회사에서도 시제품을 만들거나 한번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구상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아두이노를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 이제 미시건으로 잠깐 이제 교환 연구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아두이노라는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실험을 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모을 때 아두이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새로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를 한번 예전에 제가 과학 상자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이제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 아두이노를 아마 아두이노를 학생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를 갖게 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기계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좋은 것은 뭐냐면요, 나는 아두이노를 전혀 모르고 프로그래밍도 전혀 모르고 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랑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연결은 어떻게 하면 되고, 센서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IoT 관련된 것들, 이제 인터넷에 어떤 센서 정보를 올리는 부분들을 오늘 간단하게 아마 설명드릴 텐데, 이 오픈소스 IoT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의 역할,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버, 그 다음에 엔드노드, 디바이스의 역할을 하는 어떤 센서들. 그래서 아두이노가 센서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더넷 모듈, 와이파이 모듈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정보를 내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디바이스는 이제 아두이노 말씀드렸고, 또 ESP8266이라고 해서 아두이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또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오픈소스 개발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라즈베리파이는 거의 이제 사실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죠.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리눅스 운영체제 구동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DIY 프로젝트, 또 교육용 제품, 또 대규모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두이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두이노는 약간 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싱 파워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로우 레벨이라면, 라즈베리파이는 산업용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이 컴퓨팅 파워나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비글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멘스 IoT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익숙해져 있는 PC, 일반 PC, 산업용 PC,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일반적인 이제 IoT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여러 컴퓨터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나 저장 장치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사용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IaaS, PaaS, SaaS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IoT에 대한 이 하드웨어의 시장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나 ESP8266, 라즈베리파이, 비글보드, 엠베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두이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부품이나 회로드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생 제품이 존재하고, 또 넓은 사용자층, 쉬운 사용 방법.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LED 같은 것을 옷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아두이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P8266은 아두이노보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 또 와이파이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아두이노는 이더넷 쉴드라고 해서 아두이노에 이제 이더넷 쉴드를 이렇게 딱 끼워야 이제 어떤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반면에 ESP8266은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CPU와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모듈이 보드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안테나 패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고, 네, 이 부분이 이제 CPU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IoT 소프트웨어를 오늘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면 띵스보드, 디바이스 하이브, 노드레드, 유비다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무료 IoT 플랫폼으로 유비더츠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비더츠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 대시보드, 내가 센서 정보를 보내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차트나 지시계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꾸며 놓으면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아마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고, 특정 조건에 대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집안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람을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IoT를 위한 통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은 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통신 방식은 유선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선, 이더넷 라인을 가지고 통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와이파이를 예를 들 수 있고, 직비나 시그팍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모든 이제 디바이스에는 배터리가 있고, 이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센서 정보를 측정해서 그거를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전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신의 어떤 프로토콜마다 이 저전력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프로젝트 부분들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에 맞는 부분들을 잘 선택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DIY로 내가 IoT 시스템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제 요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그 아두이노를 가지고 보시면 요게 랜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SB 포트입니다. USB 포트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이더넷 쉴드, 아두이노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보드를 적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넷 쉴드를 꽂으면 이 이더넷 쉴드에는 랜선이 있어서 그 랜선을 통해서 이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더넷 쉴드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모드버스 TCP를 통해서 센서 정보, 여기서는 지금 조도 센서를 가지고 어둡다, 밝다, 그 정보를 이제 유비더츠로 보낼 거예요. 유비더츠로 보내서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둡다고 내가 유비더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무료 IoT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대시보드에다가 딱 날라오게 해 놓았으면 지금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어둡네 그러고 불을 켜놔야 되겠다 하고 불을 딱 켜면 이제 켜지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를 그래서 LED 요 LED가 켜지는 걸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유비더츠에 보면 대시보드에 센서 측정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뭐 밝으면 낮고 어두우면 값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조도 센서 데이터를 지금 이제 뭐 바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데이터를 예시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센서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LED를 제어하는 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누르면 앞에서 요 LED가 앞에서 설명했던 LED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제어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그 IoT 프로젝트를 내가 그동안에 그냥 완성품으로 있던 제품이 아니라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뭐 LED를 아두이노와 연결하고, 아두이노와 이제 통신 모듈 이더넷 쉴드를 연결해서 이거를 인터넷상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 보낸 데이터를 보고 이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이 아두이노나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하면서 앞에 좀 약간 지루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 이후의 부분들은 조금은 더 재밌을 거예요. 자, 메이커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도에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이 메이커에 대한 메이커를 양성해야 이제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메이커들이 불편한 점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시험삼아 만들어 보면 기업에서는 그거를 멋진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메이커들이 소비자와 이 기업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인력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이커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크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뭐 아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하는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이 아두이노나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받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메이커 육성 계획을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커 1천만 명을 육성하겠다. 하지만 이제 저희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 메이커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메이커들의 어떤 인력 풀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보면 메이커 페어라고 해서 이제 메이커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정말 가보면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에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나와서 내가 이거를 한번 만들었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다, 자기들이 만든 거를 보여주고 재밌어하는 그런 뭐 축제 현장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커 페어가 있습니다. 메이커 페어가 있어서 가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작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기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마 지금 메이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키워드로 생각해 두신다면, 나중에 어떤 메이커를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나 뭐 아두이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실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아셨죠? 네. 자, 봅시다. 다음 장은
메이커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오픈소스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급된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3D 프린터의 역할은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외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보드에 뭐 케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의 시제품 한번 뭐 모형, 축소판을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메이커들이 만든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아크릴판을 잘라서 붙이거나 아니면 뭐 종이를 잘라서 붙이거나 만드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진짜 스마트폰 뭐 케이스처럼 깔끔하게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센서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매립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로보틱 그리퍼, 또 다양한 뭐 팔찌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그리고 뭐 레이저 커터, 뭐 여러 가지 장난감들, 또 모바일 디바이스에 연동되는 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다양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메이커들이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스마트 홈, 스마트 방범, 요즘에 뭐 스마트라는 말 붙이면 뭐 스마트폰과 연동되면 다 스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스마트하다는 거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서 나와 있는 게 인터넷과 연결되고, 그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연동되고, 그러면 대부분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스마트 홈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다양한 센서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제어 수단까지, 뭐 창문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켜고 켜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들인데, 이게 비단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집에 있는 전구를 끄고 켜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에어컨을 뭐 끄고 켜고는 거를 한번 뭐 밖에서도 조절해 보는 거를 해보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활용 사례들을 좀 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아두이노 보드예요. 네, 요게 아두이노 보드고요. 그리고 식물에 센서를 꼽는 것들은 이제 습도 센서죠. 습도 센서를 꽂아서 습도 센서 정보를 가지고 아두이노에서 읽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물도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뭐 자동으로 바깥에 뭐 외출을 했을 때 식물이 이제 화분이 말랐으면 물을 주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 정보를 확인해서 뭐 식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뭐 지금 목말라요,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화분이 예전에는 어떤 화분과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었다면, 센서를 가지고 그렇게 화분이나 아니면 실제 움직이지 않는 어떤 뭐 집안의 어떤 뭐 가구든 뭐 환경이랑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런 아쿠아리움처럼 뭐 수족관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시계나 이런 부분들도 만든 사례도 있고, 또 고양이들은 이렇게 고양이 타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두이노를 가지고 만들고, 어떤 거를 뭐 누르면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뭐 고양이가 재밌어 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멍멍이 밥 주는 것도 아두이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와서 뭐 이제 누르면 밥이 뭐 일정 부분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IoT 기반의 오픈소스 기반을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 장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홈의 허브로 처음에 간주됐을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이 그만큼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집안에 있는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 집이 좀 더
모던한 집, 좀 더 사이버한 집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꼭 뭐 우리 집 공기청정기는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요즘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마존에서 나오는 AI 스피커와 연동해서 집에 있는 사물들을 제어해 본 그런 사례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픈소스 IoT 이 하드웨어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 원 버튼이라는 걸 보면은 와이파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두이노, 앞에서는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쉴드가 연결해서 어떤 인터넷과 연결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이 하드웨어에 인터넷과 연동하기 쉬운 하드웨어를 이제 오픈소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한 경우를 이제 기록하기가 쉽게 일련의 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약을 먹는 거를 좀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약을 먹을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누른 게 이제 웹에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기록해야 될 거나 아니면 뭐 운동 횟수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그것이 기록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버튼 형태로 만들어 놔서 쉽게 사물 인터넷에 그 오픈소스 등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콜릿 바처럼 생겼죠. 네, 분더바라고 해서 마스터 모듈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 또 6개의 미니 모듈이 있어서, 이 6개의 미니 모듈은 센서 기능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온도, 템퍼러처 센서, 그 다음에 IR 트랜스미터는 이제 뭐 사람이 오고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사운드 센서, 그 다음에 아두이노 브릿지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뭐 기울기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컬러 프락시미티 센서, 이거는 근접 센서라고도 근접 센서와, 그 다음에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 그런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색상을 구분하는 컬러 센서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모듈마다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떼서 쓸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뭐 다양하게 뭐 화분에서는 뭐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집 앞에 문에다가는 이제 사람의 뭐 동작 감지 센서를 동작을 감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설치해서 와이파이 모듈이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시보드랑 그런 앱을 소프트웨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면 뭐 그런 IoT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거에 대한 그냥 이제 영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제법 잘 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분더바라는 걸 검색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소비자와 그 다음에 회사가 있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메이커들의 시대가 온다. 메이커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들 메이커들이 이제는 직접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혹시 와디즈라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는 킥스타터라는 이제 플랫폼이 가장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디즈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뭐 꼭 이런 뭐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미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해보니까 좋다, 여러분도 좀 뭐 쓰길 원하냐, 아니면 누가 뭐 그래서 300명이 모이면 이걸 진짜 제품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딱 계획을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다 이제 펀딩을 하는 거죠. 뭐 3만 원을 나는 하겠다 그러면은
그 3만 원마다 각각의 리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실제 뭐 300만 원이 뭐 모여서 런칭이 돼서 수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냥 우리가 뭐 놀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취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들을 실제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 잘 아시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봉준호 감독 수상 소식을 접하고 또 관련된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한 말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 2차와 3차의 산업혁명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에서 한 사람의 취향과 존중을 맞춘 고려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의견,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의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새로워할 만한 부분들은 없을까 이렇게 그냥 좀 굉장히 다수를 고려한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내가 불편하면 남이 불편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내가 불편했을 때 그것들을 개선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행동들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요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보면 교육 환경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지금의 초중고와 뭐 예전에 제가 경험한 학창 시절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그래도 더 많이 좀 더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가 경험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좋은 인재로서 회사에서 또 이제 그렇게 좋은 인재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일률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 너무 몰입해서 그것만 이제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비교해서 하기보다 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재밌어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냥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친구들이랑 공유해 본다면 그것이 아마 굉장히 큰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좀 쭉 요약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기억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한번 몰입해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제품일 수도 있고요. 뭐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그거를 한번 내 생각을 구현해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 할 중요한 그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과 센서를 예전에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뭐 요즘에는 뭐 초미세먼지 센서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거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픈 소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로는 아두이노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생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아두이노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두이노를 가지고 먼저 뭐 센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입력 정보들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내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어떤 그 GUI를 가지고 좀 그래픽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한번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뭐 엔트리보드나 뭐 그런 그 아두이노를 좀 더 그래픽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형 아두이노, 한국형 엔트리 보드 이런 형태로 아마 개발하고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익숙하게 경험해 보신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재미있는 시제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유비더스나 띵스피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좀 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인 PC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들을 한번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연동하는 부분들까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학교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와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와디즈나 킥스타터, 인디고고 뭐 이런 외국에 있는 플랫폼들까지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어떤 나중에 직업 또는 회사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들은 창의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죠. 회사들은 땡땡땡을 원합니다. 자, 여기에 땡땡땡은 사실 다양한 키워드들이 가능할 텐데 제가 여기에 넣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메이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구현한 사람이라면 어떤 회사든지 그 사람을 뽑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보신다면 그것으로 아마 좋은 경험과 또 배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끝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인터넷에서 그냥 우연히 어떤 기사를 검색하다가 본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4살과 7살 아들인데요. 뭐 아이들과 다투고 싸우고 할 때가 많은데
참 이 말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하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포트가 아닌가, 네, 감히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심해 거기. 네, 거기 위험해 어, 도윤아. 도윤이, 제 아들 둘째가 처음으로 걸을 때의 사진입니다. 영상이죠. 제가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걷는 것만큼 로봇을 걷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걷고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과 또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아이는 성인까지 아이부터 성인까지 민엔진 TV가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상 촬영과 또 영상을 찍는 그런 장비들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후기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